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오늘은 삼각관계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인간관계든 자산시장이든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엮이면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죠. A와 B의 관계에 갑자기 C가 들어와서 구도의 변화가 생기면 이를테면 A와 C가 가까워질수록 B는 멀어지는 식으로 세 요소는 끊임없이 위치를 조정하면서 서로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산시장에서도 이 공식은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달러, 미국의 주식, 미국의 국채 이 세 자산은 항상 밀고 당기는 삼각구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달러가 강하면 채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채권이 강하면 주식이 눌리고 주식이 오르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입니다. 즉 하나가 강하면 나머지는 보완을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춰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버텨주는 자산 없이 달러도 주식도 채권도 전부 힘을 잃은 채 시장은 지금 어느 쪽도 중심이 되어주지 않는 이 혼란의 삼각지대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 달러,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금리 이 세 가지의 흐름인데요. 1970년대부터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보통은 이 세 자산이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파란색 음영 구간, 이 표시된 구간을 보시면 1차 오일 쇼크 직후 78년 약세장, 그리고 80년대 초반 일부 구간, 이때는 세 가지 자산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즉 트리플 약세가 펼쳐졌던 구간이죠. 그런데 이런 구간은 5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단 1%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아주 이례적이고 불신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그래도 요즘 시장처럼 흔들리는 건 자주 있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금융위기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10년 이후,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인덱스, 미국 국채 가격, S&P 500 지수 흐름을 나란히 보여준 차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 충격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테이퍼 텐트럼 때, 2018년 그 기술적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쇼크, 작년 트럼프 재등판 이슈까지. 하지만 세 개 다 동시에 무너지는 구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트에 파란 음역으로 표시된 구간들을 보시면 트리플 약세가 나왔다 해도 아주 잠깐 일시적이거나 수급 왜곡성에 더 가깝고 지속적으로 추세를 이룬 적은 없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구조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진짜 트리플 약세라고 가정한다면 거대한 전환기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권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시장은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중심일까? 과연 미국이라는 국가의 자산을 계속 믿고 사도 되는 걸까? 그 결과 달러는 약해지고 미국의 주식도 부진하고 미국 국채도 매도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수입을 줄이고, 즉 무역 적자 축소죠. 세금을 깎아줘서 소비를 늘리는 재정 적자 축소를 유도하는 이런 이중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미국에 수출했던 나라들이 그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국채도 함께 사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탑2 국가죠. 미국에서 수출해서 번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왔던 겁니다. 그런데 관세를 세게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자산을 사줄 이유도, 그리고 사주고 싶다고 해도 자금의 여력도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일부 해외 이 연기금들은 미국 자산 투자 중단을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감세안까지 겹쳐지면서 나라의 고가는 비는데 자금줄은 끊기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장이 불안하면 채권, 특히 국채를 사는 게 본능입니다. 시장은 불안하면 안전자산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채 매수보다 매도의 압력이 더 크니 금리, 즉 채권 수익률은 오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감세로 돈은 덜 들어오죠. 관세는 갈등만 키우니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진 겁니다. 그 결과 국채를 더 찍어도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시장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긴 어렵겠다. 실제로 4월 9일 전후 트럼프는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 시진핑은 내 친구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톤을 바꾸기 시작했죠. 물론 미국은 145% 중국으로의 관세 폭탄을 선언했고 중국도 맞불로 기존 84%에서 125%로 보복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같이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관세율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미국이 추가 인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 겉으로는 무대응, 하지만 그 속엔 우회적인 협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중 모두 강공에서 협상 국면으로 미묘하게 태세 전환 중이라는 것, 시장은 그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게 바로 11일차 관세 면제 발표입니다. 미국 관세국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등 일부 이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숨통을 좀 틔워주는구나 싶은 소식이죠. 트럼프와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 조치는 완전한 면제가 아닌 일시적 유예에 가깝긴 합니다. 1, 2개월 안에 자동차처럼 개별 관세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트럼프는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밤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조금 전에 그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속보 내용 체크해 드립니다. 혼돈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 내내 관세 관련 뉴스 플로우에 대한 민감도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변함이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만약 중국산 반도체의 100% 넘는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애플, 삼성전자, 글로벌 IT 업종 전반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소비자 구매 여력까지 위축되면서 이건 좀 불가피한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향후 개별 관세의 수위가 기존 우려보다는 낮을 수 있겠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방식의 협상형 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겁니다. 실제로 4월 들어서 글로벌 증시는 역대급 낙폭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 관세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금리 급등까지 상당 부분 그야말로 맨몸으로 다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시장이 완화된 관세 해석을 기회 요인으로 보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좌측이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PER 그리고 우측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인데요. 트리플 리스크가 시장을 강타했을 때 바로 요 근방이죠. 그때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팬데믹 쇼크를 받았을 그 당시의 레벨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올라섰습니다. 물론 업종별로 보면 반등의 시기와 속도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시장 자체는 관세, 트럼프, 금리라는 3중 리스크를 한번 정통으로 맞고 나서 지금은 그 충격을 해소해 가려고 노력 중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